6월 25일 서울 현충원. 모두가 침묵하던 추념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나이 80세. 이름도 계급도 없이 30년을 바닥만 닦아온 청소부 할머니. 그런데 그녀가 단 한마디를 꺼내자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현장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왜 마이크 앞에 섰던 걸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6월 25일 서울 현충원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추념식 준비로 분주한 직원들 사이로 한 할머니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죠. 80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손에는 낡은 빗자루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현충원에서 30년 넘게 청소일을 해온 그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누구보다 일찍 나와 묘역 곳곳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곤 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 길을 걸으며 하나하나 묘비 앞에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소중한 가족을 돌보는 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또 한 해가 지났구나. 순덕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순덕 할머니에게 이곳의 영령들은 단순한 고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추념식을 앞두고 현충원 곳곳에는 태극기와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순덕 할머니만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천천히 정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한 묘역에서 다른 묘역으로 옮겨가며 묘비 하나하나에 쌓인 먼지와 낙엽을 정성스럽게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일찍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추념식 준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방해될까봐 걱정이에요. 아니야, 괜찮다. 나는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순덕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 미소 뒤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이곳을 지켜온 할머니에게는 추념식이 있는 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사실 순덕 할머니가 이 일을 시작한 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30여 년 전 그녀에게는 이곳에 잠들어 있는 한 분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곳에 나와 마치 가족을 돌보듯 이 땅을 지켜왔던 거죠. 오늘따라 할머니의 발걸음이 더욱 신중해 보였습니다. 추념식이 열리는 날이면 항상 그랬어요. 수많은 유족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으니까요. 오전 9시가 되자 현충원은 추념식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유족들, 정장 차림의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추모를 위해 찾아온 시민들까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죠. 순덕 할머니는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비켜나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자꾸만 한 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현충원 한편에 자리한 작은 묘역, 그곳에는 박철수 상병이라고 새겨진 묘비가 있었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또 이날이 왔구나. 할머니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내가 좋아하던 국화꽃 가져왔어. 이제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구나. 박철수 상병은 순덕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습니다. 20살 청춘에 만나 서로 사랑했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 철수는 금방 돌아올게
기다려줘라는 말을 남기고 전선으로 떠났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순떡 할머니는 철수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는 가족들의 권유도 뿌리치고 혹시라도 철수가 돌아올까봐 그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철수가 현충원에 안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매일 찾아오고 싶었는데 당시엔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들었어. 순덕 할머니가 현충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5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들도 다 키우고 남편도 세상을 떠난 후였죠. 그때서야 비로소 철수 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청소부라는 직업이 천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몰라.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줄 알지. 할머니는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너와 다른 분들을 위한 거라는 걸. 멀리서 추념식 준비가 한창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 점검하는 소리, 의자를 배치하는 소리, 그리고 행사 관계자들의 분주한 목소리까지.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여전히 철수의 묘비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추념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1시간 전, 순덕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행사장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앉을 의자 주변에 낙엽을 쓸고 헌화할 곳에 먼지를 털어내는 일까지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소중한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처럼 정성스러웠죠.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현충원 관리소장인 김 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매년 이맘때 보면 할머니 덕분에 행사가 더 뜻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순덕 할머니는 소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오늘 추념식에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오신 분의 말씀이라면 유족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순덕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늘 뒤에서 조용히 일만 해왔던 그녀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청소나 하는 사람인걸요.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김 과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째 지켜봤는데 할머니만큼 이곳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는 분은 없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렇고요. 순덕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늘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이곳에 잠든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유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위로의 말들. 하지만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의 말씀이라면 진정성이 다를 거예요. 김 과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을 지켜오신 분의 말씀이니까요. 그 순간 순덕 할머니의 마음속에 철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쟁터로 떠나면서 나를 기억해줘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만난 수많은 유족들의 눈물. 그들이 흘린 눈물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김 과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순덕 할머니는 다시 한번 철수의 묘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요. 오전 11시 추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충원 중앙광장에는 검은 옷을 입은 유족들과 참석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국화꽃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추모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순덕 할머니는 행사장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엇보다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현충원은 고요 속에 잠겼어요. 수백 명이 모인 자리였지만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조용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고개를 숙이고 묵념에 참여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이곳을 지켜온 세월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만났던 수많은 유족들의 얼굴들. 어떤 할머니는 매년 이맘때 찾아와 아들의 묘비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늙어서 이제 많이 못 올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다음 해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죠. 어떤 아버지는 전사한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녀석이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또 어떤 부인은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여보, 아이들 다 잘 키웠어요. 이제 곧 손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순덕 할머니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묵념이 끝나고 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먼저 헌화를 하고 이어서 유족들이 차례로 나섰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현충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해 오신 김순덕 할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 순간 순덕 할머니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지금 뭔가 큰일을 하려나 봐. 도와줘. 마이크 앞에 선 순덕 할머니의 모습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다른 연사들과 달리 할머니는 평소 입던 수수한 옷차림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체구에서 풍겨나오는 진정성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청소 일을 하는 김순덕입니다.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유족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떨리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눈물을 글썽이는 유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도 이곳에 잠들어 있거든요. 박철수라는 이름의 20살 청춘이었던 그 사람이요. 이 말에 청중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할머니가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란 거죠. 몇몇 유족들은 더욱 숙연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전쟁이 나던 해에 20살이었어요. 저랑 결혼 약속을 하고 전쟁터로 떠났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거든요. 금방 돌아온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현장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개인적인 아픔이 전해지면서 많은 유족들이 자신들의 상처와 겹쳐보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철수 곁에서 그리고 이곳에 잠드신 모든 분들 곁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이곳에 나와서 이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어요. 매일 아침 이곳에 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살아계신다는 걸요. 할머니의 말에 유족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더욱 깊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사랑이 함께 섞인 눈물이었죠.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곳에서 이분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할머니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욱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저도 원망이 많았어요. 왜 철수를 데려갔는지, 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갔는지, 밤마다 울면서 하늘을 원망했죠. 이 말에 많은 유족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감정을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노까지.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를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고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분들 덕분이에요. 그때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말이 들린 순떡 할머니는 그쪽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분들께 인사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요. 할머니가 말하자 몇몇 사람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요. 마치 이분들이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요. 현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슬픔만 가득했던 공기가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더욱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슬퍼하지만 말고 감사해야 하세요. 이분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 3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그 말을 할 차례였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매일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이 뭔지요. 할머니는 잠시 철수의 묘역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족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을 이었어요. 이분들은 여러분이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사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그에게 할머니의 말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철수에게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바람이 불어와요. 마치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현장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할머니의 말을 통해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더욱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이 자신 때문에 평생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이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그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슬퍼하면 속상해할 거예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려고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무거운 슬픔이 따뜻한 그리움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순덕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가장 소중한 말을 전할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께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매일 들어온 그 말씀을요. 현장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할머니의 다음 말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질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께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은 순덕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면서 마치 철수와 모든 영령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듯 말했어요. 고마워.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해줘서,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현충원 전체를 감쌌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모두 쏟아져 나온 거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위로와 감사,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도 고마워. 중년 남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었어요. 젊은 부인은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분들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웃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며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철수의 묘역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야, 오늘 내가 내 말을 잘 전한 것 같지? 이제 모든 분들이 알게 되었어. 너희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추념식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덕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할머니 말씀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우리 아버지도 분명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곳에 오세요. 그냥 인사만 하러도 좋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해가 지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덕 할머니는 다시 철수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야, 오늘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니?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철수가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 현충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발걸음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를 전하러 오는 따뜻한 발걸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을 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는 한 노인의 입에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도 뼈아픈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도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남기지 않은 그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다시 빗자루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남긴 한마디,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게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